매일 아침 미국장 소식은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 아래 댓글 링크로 구독해보세요. 자, 오늘 머니네버슬립에 다시 키움증권의 안성쿤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석훈입니다. 요새 같은 장,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 넘어가면서 장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 그때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첫 번째 엄청난 위기 국면, 이제 접하게 되셨고, 이거를 이제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율이나 서비스 투자 정보가 다 영어다, 사이트가 영어다, 이런 건 차치하고 일단 미국 주식으로 먼저 시작하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최근에는 국내 주식 투자하시던 분들이 많이 이제 미국 주식으로 넘어오시는데 이게 일종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겨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하던 매매 어떤 흐름이나 패턴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지. 근데 아니거든요, 전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시장은 사실 이제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이것도 사실 규모나 볼륨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1%대예요. 굉장히 사실 작네요. 3년 전만 해도 2%가 넘었었는데 미국 시장이랑 다른 시장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또 못 크고 또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1%대인데 미국 주식시장은 진짜 3년 전만 해도 한 40%대여서 지금 한 50%를 넘었어요. 그럼 단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위인데 미국은 50이다. 그럼 50배 시장인데 이게 작은 시장에서 투자를 하던 어떤 그런 패턴이 50배가 되는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 성공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니에요. 어떤 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까?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우리나라 되게 슬프다 이 얘기 하려니까 전에도 말씀드려서 되게 슬펐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그 보고서가 나오면 종목에 대한 투자 보고서가 나와서 그 의견이 매수가 됐건 강력 매수가 됐건 떨어지죠. 그렇죠. 매도 의견이 없잖아요. 매도 의견은 일단 없고 네. 나와봐야 중립 정도 나온다고 보고 근데 매수 강력 매수가 나오면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국내 이 리서치 보고서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 법인 투자자들을 위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매수를 하시면 증권사놈들은 다 도둑놈이다. 안 맞는다. 이라기 하셔요. 근데 국내는 사실 이런 강력 매수 매수 의견이 나오면 이미 정보의 일정 부분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미 많은 어떤 그런 기운을 느끼고 이미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그런 세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은 어떤 실적 발표를 하고 IB들이 투자 의견을 딱 내고 나면 매수나 강력 매수 의견을 내면 최소한 이틀에서 5일 정도는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또 매도나 강력 매도 의견을 보이면 또 이틀에서 5일 정도 주가가 빠지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계속 보여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실적 발표 직후 나오는 보고서 같은 거는 꼭 참고해야겠네요. 네네. IB들이 그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데 꼭 참고가 아니에요.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하고는 전혀 판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 매도 의견 내는 리포트들 빈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매도 의견도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는 일단 없는 거 다 아실 거고 해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날 이제 매수 의견 나오고 매도 의견 나오고 아니면 이제 커버리지 개시라고 해서 새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제 생각에는 거의 1대1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수 의견 또는 매도 의견이 거의 1대1 비중까지 보여요. 그날 나오는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만큼 미국도 매도 종목이 한두 종목이면 눈에 띌 텐데 어제만 해도 물론 최근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고 증시가 빠지고 있고 하니까 매도 의견이 많긴 하지만 최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거의 매도 종목이 IB들 수도 많죠. 하다 보니까 제가 봤던 매도 종목만 해도 한 10몇 개 종목이 돼요. 어저께 매수 의견이 났던 종목들도 요즘엔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한 10개 미만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어제는 매도 의견이 더 많았다. 제가 요새 미국장을 보면은
그 특히 이제 손실 구간에 있는 적자 기업,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은행의 의견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뭐 목표 주가가 100달러였는데 네. 갑자기 50달러로 떨어지는 경우도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투자자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나요?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미국 시장은 사실 그러니까 국내 시장하고 또 차이점 하나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대형주 또는 우량주들이 주가 회복력이 되게 좋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애플을 예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들어와서 빅테크 그리고 저희 키움증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빅세븐 같은 경우에도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대비 한 50% 정도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근데 메타 플랫폼스는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이나 펀더멘털이 다 약하면서 악화되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는 상황이지만 일단 실적이나 여러 가지 펀더멘털이 좋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9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한 160달러 다시 회복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면 최근 1년간 최고 주가가 174달러 정도 됐는데 거의 90% 가까이 주가가 올라온 상태거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는 한 10에서 20% 정도 최고가 대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메타 플랫폼스하고 비교하면 훨씬 지금 회복력이 좋은 거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테크 중에 국내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펠런티어라든지 몇 개 있잖아요. 되게 아파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회복이 안 됩니다. 이유는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하지만 실적이 따라주는 주식들, 종목들은 정말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 예상으로는 애플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신고가를 또 한번 경신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실적에서 받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국내 시장이 1% 정도 네. 볼 때, 그리고 미국 시장이 50%대 네. 이렇게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은행 쪽 보고서들도 저희가 좀 많이 다르다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좀 국내 투자에 익숙하신 분들이 좀 더 유의해야 되는 미국 시장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너무 잦은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7월에 이거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7월에는 주식 매매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저희 채널 K나 아니면 외부 방송에 나가서 증권사 놈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게 맞냐. 막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를 앞두고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냥 가만히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8월 이후에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변동성도 크고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재도 사실은 그렇게 잦은 매매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중에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어떤 실적이나 가이던스를 확인하시고 정말 이 종목은 실적의 어떤 개선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 하는 종목들은 정리하시고 그 외에 좀 그래도 기대할 만한 믿을 구석이 있는 종목들이라면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뭐 좀 정리하자면 익스포저 확대는 좀 더 참고, 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좀 골라내는 작업은 좀 신중하게. 그렇죠.